2207777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얼핏 보면은 국회의원들을 중간에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민주당의 어떤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찬성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발의한 게 이게 민주당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이 자기 자신들에게 스스로 올가미를 씌우는 법안을 발의할 리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얘네는 이 입법 폭주라고 우리가 이야기 붙인 그 이야기가 있죠. 이 입법 폭주를 하는 그 목적이 민생 안정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행동들로 볼 때 과연 얘네가 스스로한테 그런 목줄을 채우는 법안을 만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얘기가 많아서 영상들 만들고 있다가 이건 단순히 커뮤니티 글로 넘기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급하게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 법안을 볼 때 저는요 이 법안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 법안이 어떤 순기능이 있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법안이 발의될 때는 그게 정말로 민생을 위했을 때는 순기능을 보는 게 맞는데 그 민생을 위한 안조차도 오히려 기능 그리고 악용 가능성을 위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법의 존재 의의를 좋은 것을 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막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안을 볼 때 항상 이걸 내가 민주당이라면 이걸 악용하려고 맘먹으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법률안 의안 원문을 읽고 나서 생각하게 된 거를 간단하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국민소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할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소원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규정이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없다. 해서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일단 단어가 굉장히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 넘어가 봅시다. 저는 이거는 앞에는 다 어쨌든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건 읽어봤는데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1조는 그냥 오케이 민주적 통제 이 단어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2조 직접 해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날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국회의원을 쉽게 말해서 탄핵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국민소환 투표라는 국민소환 투표란 국민소환을 하기 위해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행하여지는 투표를 말한다. 즉 선관위가 투표한다 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투표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죠? 지금 부정선거를 그렇게 기를 쓰고 막고 있는데 얘네가 그대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정선거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를 봅시다. 저는 이 4조가 중요하다. 소환 사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대한 위법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이게 문제예요. 이거 엄청나게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법안을 이런 식으로 자꾸 발의를 하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놓고 온갖 데에다가 다 직권 남용을 붙일 수 있고요. 직무유기도 아무데나 다 붙일 수 있고 부당한 행위도 아무데나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준이 없이 그냥 감정적인 여론에 의해서만 해석이 될 겁니다. 물론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동이라는 거는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선동당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동을
애당초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호한 것 때문에 제가 이걸 반대하고자 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뭐 그 다음으로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심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정치적으로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국회의원은요 어쨌든 간에 이미지 정치도 포함이 되는데 그 이미지가 망가지면은 어려워요. 왜냐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팩트보다는 여전히 감정 선동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 특히 여당 의원을 소환하기 위해서 사소한 문제도 직권남용으로 다 걸고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론조작.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선동당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지를 애당초에 남기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다음 5조를 봅시다. 소환 대상의 제외.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의 경우는 소환되지 아니한다.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소환되지 아니한다. 자, 동일한 사유. 뭐 이거 근데 지금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거. 민주당이 그러고 있잖아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6개월, 1년 이렇게 굉장히 짧은 임기 보장에 이건 임기 보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임기가 이렇게 짧아지면은 국회의원이 정말로 자기 소신껏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정책을 절대 추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포퓰리즘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인기만 신경 쓰고 이 국회의원 탄핵을 피해야 되니까 이 국민 소환 그리고 6개월 1년 주기로 이렇게 되면은 이 주기로 지속적으로 소환 시도가 발생할 거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유가 아니어도 살짝 말만 바꿔가지고 계속 소환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 지금 30번 최상목까지 30번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안 할 것 같아요? 무조건 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여당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계속 소환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행정마비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대로 된 행정 절차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장기적으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선관위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주관을 한다는 게 저는 거기부터도 이 부정선거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국민소환제가 도입이 돼버리면 공산국가가 그냥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공산화 장치를 그 백업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셔도 지금 국민소환제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통과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당 국회의원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전부 다 민주당으로 갈아치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물론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지금 뭐 신경 씁니까? 여론이고 나발이고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통과되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그냥 공산국가가 돼버릴 겁니다. 그거 보셨잖아요. 지금 다 뭐 카톡 검열이니 뭐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맨날 첫날 이런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동시에 지들이 그냥 바로 시키겠죠. 날치기 수준으로. 자, 이걸 봅시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는 지역구 국민소환 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과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너무 낮아요. 유권자 15%만 서명하면은 소환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말맞다나 그냥 특정 단체가 몇 개만 서명 받아도 이거 그냥 된단 말이죠. 지금 그 민주당은 돈 줘가지고 집회 나오게 하잖아요. 이거 뭐 돈 주거나 아니면 협박하거나 아니면 허위 정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를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지금 이 15%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그냥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추가될 수 있는 게 뭐야?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100%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국회 중원법이니 뭐니 해서 전부 다 온라인 참석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다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 또 여기도 15 그렇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법안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에는 설탕으로 코팅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의안까지 다 읽어보면요, 이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의안을 국민들이 다 읽어보지 않는다는 거를 얘네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겉에다가 저렇게 놓고 속에 있는 실제로 자세한 조항들을 이런 식으로 다 짜놓는 겁니다. 15%만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날릴 수 있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12조 소환 청구인 대표자의 선정. 국민소환 투표인이 국민소환 투표에 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데 이 대표자가 당연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랑 결탁을 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민노총. 바로 나오잖아. 지금 이거 뭐 하려고 하는 법인지. 이거 민노총 가지고 장난질 하려는 거예요. 이거 민노총이 민주당 사조직이라고 제가 괜히 말씀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네는 이걸 어떻게 쓸지가 전부 다 있어요. 뭐 이거 안 되면 또 이제 패미 걸고 넘어지겠지. 결국에는 여성단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자, 거기다가 이제 120일 이내 서명 요청 활동 기간. 120일이면 4달이잖아요. 이동안 얘네가 뭘 할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든 15% 그냥 만들 수 있죠. 되게 치밀하게 짜여진 법안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 소환은요. 여기 봅시다. 소명. 요청을 받은 날부터 그 국회의원은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 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일 긴 거 같죠? 아니에요. 그리고 20일 간격으로 이 20일이라는 게 120일 동안 서명 20일 이내 이거를 특정 간격을 두고 계속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걸면은 결국 마비됩니다. 이거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27조 국민소환은 국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3분의 1 이상의 투표만, 그러니까 15%가 이 발동 조건이고 총수의 33%만 투표를 해도 유효하며 유효투표수 중에서 이제 과반.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 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 17% 정도란 말이야. 그쵸? 15%가 투명해가지고 이걸 발의시켜놓고 17%가 투표를 한다. 너무 뻔한 수작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이거 하는 건 아무것도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속이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거는 일단 국민이 소환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국민소환제는요. 이 뒤에 결국에는 정당이 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당이 무기 삼을 수 있는, 즉 국회의원 탄핵 도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성립 조건을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악랄하게 짜놨죠. 지들한테 엄청나게 유리하게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건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할 거면요. 비율도 좀 봐야 되고 그 15, 33% 이것도 손을 제대로 봐야 되고 이것의 미달에 대한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소환 요건, 그 기준, 뭐 직권 남용이니 뭐니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짜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구체적으로 안 할 겁니다. 얘네는. 왜냐? 구체적으로 하면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얘네는 이거를 지금 자기들이 쓸 칼로 뽑아들고 그 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한 법안이. 이래놓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 말 안 들으면 소환한다, 말 안 들으면 탄핵한다, 똑같은 거예요. 얘네의 그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죽이겠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게시물에서도 말했지만 뭐 대통령 탄핵하려고 또 올려놓고 탄핵하는 순간에 맞춰가지고 얘네가 여당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소환을 걸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선거 중이라든지. 그거 물론 지들 딴에는 또 어떤 공정한 장치를 마련해 뭐네 하겠지만은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지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얘네가 과연 여당 의원이 지금 소환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은 그때 다시 처리하거나 보궐선거가 끝나면 처리합시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다 걸어놓고 지들끼리 바로 그냥 통과시키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입법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있고요. 행정부를 그냥 개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을 자꾸 얘네가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린 것도 그렇고요. 얘네는 결과적으로는 표면적으로 안 그래 보이는 법의 그 이면에는 모두가 다 삼권 분립을 작살내겠다.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행정부를 어떻게든 얘네는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행정부를 지들이 못 먹었거나 의석수를 만약에 지들이 이제 거대 야당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이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다 뒤집을 수 있는 장치를 계속 마련하는 거예요. 얘네의 전매 특허가 선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되고요. 찬성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물론 제 의견입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법안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절대로 이 법안이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활용되겠다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악용 가능성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반대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제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구독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도 이거는 악용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결론밖에 나오질 않아서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소환제가 계속 날라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전부 다 반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찝찝한
찝찝한 법은요, 이제 윤통이 돌아오셔도 우리가 계속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악용 가능성이 있는 법은요, 최대한 입법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활동을 계속하는 거고 여러분께 계속 어떤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에요. 왜냐면은 국민들이 법률안을 이렇게 많이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저조차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되는가, 무엇이 정치적인 시스템을 파괴시키는가, 삼권분립의 해가 되는 것과 삼권분립의 득이 되는 것, 그리고 현재 어떤 정당이 어떤 음모를 통해서 자꾸 행정마비와 파괴를 시도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이런 지식들을 흡수해 가고, 동시에 어떤 표면적인 것보다 그 아래에 있는 거를 우리가 점점점 더 잘 따져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사건을요, 우리가 단순히 물론 반대가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보다도 이렇게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댓글을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그 필터를 따져가지고 법률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제 댓글을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법안들은 제가 생각을 몇 번 더 해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국민소환제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어찌됐건 이런 거는 제가 엄청나게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멤버십을 통해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멤버십 분들께도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